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유연입니다. 오늘은 파트 2의 고객 관계 관리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저 마인드맵을 좀 보면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랑 고객 가치 측정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 파트 2를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고객 관계가 무엇인지, 고객 관계를 관리하는 것은 또 무엇인지, 고객 관계뿐만 아니라 고객 경험까지 관리를 하고, 고객이 구매를 할 때는 어떠한 사이클로 이제 구매가 진행이 되고, 저희가 원하는 충성 고객은 어떻게 전략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까지 배워서 이제 파트 2를 진행을 해 왔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 복습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어떤 개념 정리를 좀 다시 해볼 텐데요. 고객 경험 관리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슈미트가 제안한 5단계로 옳은 것은 저희 계속 강조했었죠. 슈미트 선생님께서 연구해가지고 저희가 문제가 많이 생겼죠. 그죠? 1번은 고객 경험 과정을 분석하는 건데, 그리고 분석하고 고객 인터페이스 구조화하고 경험 디자인하고 고객 경험 기반 확립하고 지속적인 혁신. 맨 마지막에 지속적인 혁신이 들어가는 것까지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속적인 혁신이 들어가는 게 1번과 4번인데, 첫 번째 경험 가적 분석은 두 번 똑같고, 고객 경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두 번째인지, 고객 인터페이스 구조화가 두 번째인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답은 바로 고객 경험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 두 번째 들어가고, 경험을 디자인하고 인터페이스를 구조화하는 것이 네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가 경험 과정을 분석하는 것과 마지막에 지속적인 혁신이라는 것까지 외워주시고, 인터페이스는 마지막, 경험 기반 확립, 중간에 디자인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5단계 고객 경험을 관리하는 5단계에 대해서 좀 숙지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략점 체험 모듈은 경험 요인이 이렇게 있고, 감각적인 경험과 감성적인 경험과 인지적인 경험과 행동적인 경험, 그리고 관계적인 경험까지 그 5가지 경험이 전략적 체험 모듈에 속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고객 경험 관리의 5단계가 가정 분석, 기반 확립, 디자인, 인터페이스 구조화, 지속적인 혁신. 제가 이것까지 보여드리면 저희 총 3번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께. 자, 3번이나 보여드리니까, 좀 머리 달달달 외워야겠다라는 것보다 눈에 좀 익혀서 문제를 좀 푸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두 번째, CRM 실행의 일반적인 실패 원인이 아닌 것은, 일반적으로 이 원인 때문에 실패가 하는 것이 아닌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 중심 사고의 부족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고요. 데이터 통합의 과소평가 때문에 실패가 일어나고요. 비즈니스 과정의 재설계 때문에 일어나나요? 재설계의 실패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고객 세계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가 되고, CRM을 기술에 기반에 둔 것이라고 보는 것. 1, 2, 4, 5번 때문에 이런 원인 때문에 CRM의 전략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실제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보고 전략적으로 CRM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다시 보여드립니다. 성공 요인과 실패 원인 다시 한번 보시고, 이렇게 문제에 나왔을 때는 그게 실패 원인, 어떤 게 실패 원인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주로 문제는 실패 원인이 주로 나와요. 왜냐하면 실패를 하면 안 되니까 실패 원인을 숙지하게 만드는 거죠. 이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라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3번 심리적인 부조화 요인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심리적인 부조화 요인이랑, 심리적 부조화는 저희가 모듈 A에서 구매 후에 그 고객이 느끼는 불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물건을 사고 난 뒤에 이 물건 잘 산 거 맞나? 내가 아까 그 초이스하기 전에 A를 샀어야 되는데 괜히 B를 산 건 아닐까?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할 때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몫인데, 부조화 요인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구매를 돌이킬 수 없을 때 부조화 상태는 심화된다. 그렇겠죠. 환불이나 교환 안 된다고 얘기하면 이거는 꼭 내가 입어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고 난 뒤에도 내가 더 잘 산 건가라는 불안한 마음이 더 든다는 겁니다. 자, 이번이 구매 결정이 중요한 것일수록 부조화 상태는 심화됩니다. 당연하죠. 저희가 그 짜장면 먹고 밥 한 끼 먹는 거에 내가 그거 잘 시켜 먹은 건가? 치킨 시킬 거, 양념치킨 시킬까, 프라이드 시킬까, 내가 어떤 걸 시켰지? 라고 불안해하는 것보다 여러분 차나 집이나 훨씬 중요한 것일수록 그런 불안함이 더 크다는 거죠. 3번은 구매 전에 고려했던 경쟁 제품이 적을수록 부조화 상태는
심화된다. 이게 아니겠죠. 경쟁 제품이 많을수록 내가 되게 여러 가지 초이스가 있었는데 괜히 이거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조화 상태가 더 심화되고요. A랑 B밖에 없는데 제가 B를 선택한 거면 A는 그래서 안 좋았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부조화 상태가 약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4번은 그 제품이나 브랜드의 구매 빈도가 높을수록 부조화 상태는 약화된다. 자주 사용했고 자주 사는 브랜드라면 그만큼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조화 상태가 약화되는 거고요. 5번에 선택하지 않았던 경쟁 제품의 조건이 좋을수록 부조화 상태는 심화된다. 그렇죠.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그때 A 사면 이런 거 준다고 했었는데 그 조건들이 계속 생각하면서 내가 B를 선택한 건 잘못한 것 같아 라는 그 부조화 상태가 더 심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이 들었던 부분은 아닌데요. 책에 나오는 부분이어서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 이 정도는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을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고객 관계를 관리했고 고객의 경험을 관리했고 이제는 고객 포트폴리오까지 관리를 한다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쭉 이어져 가면서 그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계속 관리를 세분화시키고 더 세밀하게 그 1대1 관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시장과 고객에 대한 분석과 기업이 지닌 서비스 역량을 분석해서 최적의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객들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자, 왜 중요한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거래하고 관계 맺는 모든 고객의 구성이 고객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중요하고요. 서비스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 대한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서비스 경영의 원칙은 시장이나 고객의 요구에 적시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중요하기도 하고요. 고객 포트폴리오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은 뭐 고객 포트폴리오가 뭡니까? 관리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문제로 직접적으로 묻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해주셔야 연관되어 있는 통합형 문제나 실무형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책에 고객 그 챕터 5 해가지고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랑 고객 가치 측정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좀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 방법에는 외부 지향적인 접근이 있고요. 수익 지향적인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가치 지향적인 접근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치 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세밀함을 가지고 통찰력을 발휘해야지 고객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 결국에는 물건을 구입하는 단 한 명의 고객도 그냥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와의 관계를 이어나가게 할 거고 그 고객으로부터 파산되는 많은 사람들을 역시 우리의 잠재 고객으로 잠재 고객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는 전사적인 넓은 개념으로 계속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 가치를 측정을 하는데요. 왜 고객 가치를 측정을 할까요?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물건을 사는 모든 사람이 다 고객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객 가치가 매출액 기반으로 하기도 하고요. 수익성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많은 이익을 가지고 오는 고객인지 어떤 고객이 그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더 많은 이 매출액을 가지고 오고 수익성을 가지고 오는 고객이 훨씬 더 큰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황일 때도 그 고객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에 맞는 우리가 전략을 해야 되고 응대를 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 최적화된 고객을 찾아내겠다라는 목표 때문에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출과 수익성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고객 가치를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고객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고객 가치의 특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동적성입니다. 자주 바뀝니다.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뀌고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주관성이라는 겁니다. 주관성은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다차원적이다. 한 방면에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여러 가지 방면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차원적인 특성이 있다라고 고객 가치에 대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고객 가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감성적인 측면이 있고요. 사회적인 측면이 있고요. 기능적인 측면이 있고 품질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자,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느끼는 정서나 감정 모든 것은 감성적 측면이고요.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기능적인 측면, 비용 절감 효과, 품질적인 측면, 각각의 측면에 따라서 고객 가치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어떤 게 포함이 되는지 구성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고객 가치 측정에 구성 요소 책에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고객 생애 가치가 있고요. 고객 평생 가치가 있고 고객 추천 가치가 있고 뭐 할인율, 공원 마진 여러분이 1번부터 마지막까지 좀 쭉 읽어보시면서 숙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고객 생애 가치, 고객 평생 가치 이런 가치들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고객 가치가 다양한 종류를 가지고 세분화되고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고객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고객 가치 평가에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이유는 고객을 우리가 물건을 샀어요.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면 고객은 이탈해 나갑니다. 더 이상 그 물건을 사지 않으려고 하고 그 기업과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럴 때 그 이탈률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 전략을 쓰는데 누구를 이탈 고객으로 정의할 것인지 예전에는 3번 샀던 고객이 이제는 한 번밖에 안 사. 이럴 때 그 고객을 이탈 고객으로 규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3개월 동안 그 구매 이력이 없을 때 우리는 그 고객을 이탈 고객으로 할 것인지 이탈 고객에 대한 정확한 개념 인지가 필요할 것이고요. 이탈 고객이 이탈한 사유가 무엇인지 파악해야지 이탈 방지 활동을 수립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감소 전략이니까 요런 게 있구나 라고 읽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객 전환 전략이 결국에는 신규 고객은 한 번 사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존 고객으로 형성을 하게 되고 기존 고객은 단순히 본인만 사 쓰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사 쓰는 충성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입소문까지 내는 파트너 고객 충성 고객으로 이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전략들을 마케팅 전략으로 쓰기도 하고 관계도 형성해주고 경험도 관리하고 포트폴리오도 관리한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충성 고객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뭐다? 기업의 수익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고객 가치 방정식은 가끔 나와서 여기 갖고 왔는데요. 가치는 고객이 지불한 가격이랑 서비스 획득 비용을 고객이 제공한 결과물과 프로세스 품질로 나누면 됩니다. 요거는 방정식 부분 한번 보고 여러분께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서 책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단답형 문제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배웠던 개념을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이나 판매 권유 없이 고객 서비스 만족을 위해서 고객에게 전화를 거는 아웃바운드 형태의 전화다. 이거 제가 책에 있는 내용 단답형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습 안 하신 분들은 이거 뭔지 못 맞추실 거예요. 바로 해피콜입니다. 저희 자주 받아보셨을 거예요. 서비스를 받고 난 뒤에 서비스 만족하시냐고 그쪽에서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거든요. 뭔가 판매 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받은 걸 얼마만큼 만족하는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서 그걸 바로 아웃바운드라는 거죠. 제가 전화를 건 게 아니라 그쪽에 전화를 와서 나의 의견을 듣고 싶다라고 하는 해피콜 개념 가끔 단답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산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으로 경쟁사로 옮겨가지 않고 기업과의 관계를 꾸준히 유지해가는 각각의 고객으로 인해 증가하는 가치를 계산해 보는 것. 내용이 길어요. 그죠? 이거는 바로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여기 포인트, 고객 생애 가치와 여기 고객 평생 가치가 뭔가 다른지 포인트를 찾아내면 되거든요. 여기서 기대 수익이고요. 여기는 재무적인 공헌도의 합계. 재무적인 공헌도 나오면 고객 평생 가치. 여기는 한 명의 고객이 평생 동안 산출할 수 있는 기대 수익으로 생애 가치. 이렇게 그 포인트 되는 부분을 찾아서 단답형 문제 맞추실 수 있도록 숙지해 주시면 되고요. 기업의 모든 고객이 기업에 제공하는 재무적 기여의 총합은 고객 순자산 가치입니다. 내용이 좀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거 조금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고객이 최근 구매일, 구매 빈도, 구매액 값들의 가중치를 산출하여 통합된 지수를 개발하고 분류된 세부 고객군의 수익성을 평가한다. 내용이 참 여기 최근 구매일이랑 구매 빈도 그리고 구매액 해서 RMF 지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여기는 단답형 문제는 제가 책에서
그 시간 관계상 짚어주지 못했던 부분들 중에서 이제 단답형 문제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을 문제로 만들어 봤으니 체크하셔서 여러분 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고요. 보시고 골라내실 수 있을 정도로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고객 관계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CRM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1번, CRM은 고객 가치 향상을 통한 기업 수익성의 극대화가 목적이다.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죠. CRM도 그렇고 CEM도 그렇고 고객 포트폴리오 관리 역시 기업의 수익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마케팅의 전략으로 사용하는 거라는 거죠. CRM은 새로운 정보 가치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순간순간 고객 정보를 취한다. 여러분 순간순간의 부분에서 띠라는 느낌이 드셔야 돼요. CRM은 전사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그 정보를 탁탁탁 캐치해내는 것이 아니라 쭉 이어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순간순간 고객 정보를 취한다는 이 부분에서 틀렸다라고 인지해 주셔야 되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CRM은 전사적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그 CRM 파트를 하는 그 담당 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CRM이 우리 그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수익을 창출하는 곳에 직결적으로 연결이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전사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CRM은 가치 있는 고객을 분별하고 세분화한다. 가치 있는 고객 가치 저희가 배웠죠. 고객이라고 다 같은 고객이 아니다. 조금 더 가치 있는 고객을 선별해내고 그 고객이 우리의 충성 고객으로 영입될 수 있도록 기존 고객이었다면 충성 고객으로 만들고 잠재 고객이었다면 기존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분별하고 세분화시키는 거죠. 자, 5번. CRM은 전사적 관점에서 통합된 마케팅, 세일즈 및 고객 서비스 전략을 통하여 개별 고객의 평생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렇죠. 각각 한 사람의 개별 고객이 우리에게 평생 고객이 돼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충성 고객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객 관계 관리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여러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죠? 2번 한번 볼까요? 또 CRM 문제입니다. 고객 관계 관리의 일반적인 실패 원인이 아닌 것. 이 문제 계속 나오죠. 실패 원인 나오는 거. 자, CRM을 기술에 기반한 것이라고 보는 시각, 그리고 고객 중심 사고의 부족, 최고 경영진에 적절하지 못한 지원, 데이터 통합의 과소평가. 자, 빅데이터의 방대한 양이 주는 정보는 우리가 CRM을 조금 더 탄탄하게 구성하고 개인의 니즈를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정보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방대한 양이 주는 정보가 CRM을 실패 원인으로는 볼 수 없겠습니다. 자, 이번까지 저희가 파트 2에 4번의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고객 관계 관리가 서비스 세일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 나가야 되는지, 고객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파트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다음 파트에는 고객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BOC와 컴플레인 파트를 저희가 9강, 10강, 11강 해서 총 3번의 강의로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게 될 텐데요. 기대를 좀 해주시면서 파트 1, 2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읽어보시고 문제 또 모의고사 문제 좀 풀어보시고 저희가 파트 3에서 저랑 여러분 다시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